I know a person whose car is for sale. 자, 이게 뭐 현대 영어 문법인데요. 사실 이렇게 생긴 애들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일단 우리말은 저런 구조가 없어요. 제가 우리말로 써놓은 그 해석은 상당히 의역을 좀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문장이 나타나면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나는 안다 어떤 사람을 하고 이제 whose에서 턱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whose car 여기서부터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늘 언어라는 것을 인간의 표현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봅니다. 언어는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알던 그 친구 중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녀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그 우리말로 소위 말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공부를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에세이 하나를 제출할 때도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한 30번은 고쳐 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친구는 그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잘했는데도 자신이 쓴 에세이를 항상 진짜 영어 잘하는 원어민한테 가져가가지고 일일이 다 피드백을 받고 막 고치고 또 고치고 정말 이런 친구였어요. 저도 나름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 앞에서는 솔직히 스스로한테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시험 때문에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은 과 친구 하나가 갑자기 옆에 그냥 털썩 앉더니 한숨을 팍 쉬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What's up?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러더군요. Man, this paper is gonna take forever. 이러면서 이제 잘 갖고 왔던 그 노트북을 갑자기 팍 닫아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2층에서 에세이를 막 쓰다가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솔직히 뭐 약간 위로의 말이라도 좀 들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뭐 거기서 위로를 괜히 해주면 멘탈이 더 약해질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걔가 원래 멘탈이 좀 약한 친구기도 했어요. 저는 독하게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You know Eddie, right? He got his paper edited again this morning. 이 말을 듣자마자 얘가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야, 분명히 30번을 고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또 고쳤다고? 약간 이런 눈을 하고요. You're kidding, right? 이렇게 되묻는 녀석에게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must be aware that there is a guy whose paper always gets edited millions of times. 자, 제가 쓴 문장 중에 잠깐 이 부분만 좀 떼어내서 좀 볼게요. There is a guy whose paper always gets edited millions of times. 여기서 guy 뒤에 나오는 whose는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저 문장을 쓸 때 그 당시는 제가 3학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영어를 어느 정도 할 때였어요. 만약에 제가 1학년으로 돌아가서 아마 저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There is a guy and his paper always gets edited many times. 솔직히 1학년 때까지는 제가 말을 할 때 뭐 whose는 고사하고 뭐 millions of times 같은 그런 과장법을 쓸 줄도 몰랐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제가 whose를 쓰지 않고 표현한 요 일부분만 잠깐 보실게요. There is a guy and his paper. 어떤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에세이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and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there is a guy 라는 말이 끝나고 his paper 이라는 주어로 새로운 절이 또 시작하는군요. 언어의 경제성 면에서 봤을 때 이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줄이고 이왕이면 하나로 합치는 게 언어의 경제성에 부합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there is a guy 바로 뒤에다가 who를 좀 붙여볼까요? There is a guy who.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흔히 배운 대로 어떤 녀석이 있다. 근데 그 녀석은 이라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부연 설명해주기 위한 그런 관계사가 됩니다. 이 who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a guy의 부연 설명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There is a guy who always edits his paper millions of times. A guy가 edit 한다. A guy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a guy 대신에 이 사람의 소유물을 부연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이 사람의 소유물이란 바로 his paper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그 소유격 뭐 이런 거를 쓸 때 단어 뒤에다가 이렇게 apostrophe란 걸 붙이고 이렇게 s를 많이 붙이잖아요. There is a guy whose. 이렇게 되면은 바로 어떤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의 이라는 말을 는데 라는 접속사를 굳이 넣지 않고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죠. 바로 조금 전에 이런 표현 욕구에 의해서 탄생한 게 바로 whose 입니다. 아, 물론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자 이제부터는 whose를 쓰기로 한다 라고 뭐 선언해가지고 뭐 쓰기 시작하고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걸 말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고심 끝에 이 일반 언중들이 어떤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말의 쓰임이 세월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현대 영어 기준으로 whose로 정착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거를 그 중세 영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중세 영어를 찾아보면은 당시에는 이걸 이렇게 whose라고 한 번에 쓰지를 않고 that이라는 단어, 지금으로 치면 이게 이제 that, who, which를 다 대신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아무튼 이 녀석과 그 소유격 있죠. my, his, her 이런 단어를 이렇게 한 문장에 합쳐서 이거를 표현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re is a guy whose paper always gets edited millions of times 라는 말을 하려면 There is a guy that edited gets millions of times his paper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아니면 어순도 뭐 지금이랑 완전 다르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솔직히 뭔 소린가 싶죠. 뭐 아무튼 이 that과 그 다음에 his 이런 거를 이렇게 동시에 써서 지금의 그 whose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관계사 중에 우리가 사람한테 쓰는 걸로 알고 있는 게 who 있잖아요. 얘는 알고 보니까 그 16세기에나 들어서야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whose는 그보다 더 일찍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자만 이제 whose 이렇게 지금과 살짝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 사물 이런 거에 따라서 관계사를 구분해서 쓰기 시작한 그 시기보다 이 whose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시기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처음부터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뭐 사물의 소유물을 묘사할 때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쓰임이 현대 영어까지 그대로 들어옵니다. I know a person whose car is for sale. 자, 이게 뭐 현대 영어 문법인데요. 사실 이렇게 생긴 애들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일단 우리말은 저런 구조가 없어요. 제가 우리말로 써놓은 그 해석은 상당히 의역을 좀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문장이 나타나면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나는 안다 어떤 사람을 하고 이제 whose에서 턱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whose car 여기서부터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우리말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석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저런 말 자체가 우리말에 없는 표현 방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어민들 중 상당수가 이 whose를 whose로 잘못 쓴다는 거예요. 아니 원어민이 그런다고?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잘못 쓰는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말 실제로 많이 틀리잖아요. 그 유명한 뭐 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맞춤법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습니까 저희가.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들이 실제로 철자로 고통받는 일이 되게 많아요. whose를 이 whose 이걸로 잘못 쓴 경우는 당장 인터넷 댓글만 보셔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항상 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있어요. 따라서 정말 흥미롭게도 이 철자 실수를 보면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를 듣고 말할 때 어떤 단어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whose를 whose로 잘못 쓰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 이거 자체를 보면요, 사실 저런 문장을 발화하거나 막 들을 때 상당수의 원어민들이 I know a person whose car is for sal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가만, 근데 이제 whose를 이런 식으로 whose로 바꾼 걸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나요? 나는 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차는 판매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중간에 and 같은 접속사 없이 한 문장으로 그냥 합친 겁니다. 이 문장을 굳이 풀어서 보자면은 I know a person and his or her car is for sale.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다른 예문 하나 더 볼까요? There is a house whose door is painted yellow. 뭐 이거를 좀 풀어서 보자면은 There is a house and its door is painted yellow. 사실 뭐 이런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a house 같은 뭐 이런 단어에도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whose는 의문문에서 진짜 빈번하게 쓰이죠. whose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누구의 라는 그 그림을 이용해서 질문 같은 걸 할 때 누구의, 즉 뒤에 나오는 단어 앞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누구의 무엇 이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whose ice cream 이러면은 누구의 아이스크림 뭐 이런 식이죠.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제 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질문 하나를 하려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누구 건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Is this ice cream whose? 라든가 아이스크림 whose?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아이스크림 누구 거? 이거를 그냥 영어 단어로 바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You're kidding me, God! 그걸 알아들어준 당시 저희 하우스메이트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Whose ice cream is this? 이게 딱 이거는 누구의 아이스크림이냐 이라는 말이 되죠. Whose ice cream 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유닛이 됩니다. 자, 또한 whose는 그냥 누구의 것이라고 해서 그냥 그 자체로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제 아이스크림을 딱 들고 친구들을 막 쳐다보면서 Whose is thi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이거 누구 거니? 라고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자, 다른 문장으로 한번 더 볼게요.
Whose car is this? 이거는 누구의 차냐? whose가 뒤에 나오는 car 이거를 좀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Whose is this? 이건 누구의 것이냐? 여기서는 whose 자체가 그냥 명사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보신 것이 whose의 쓰임새입니다. 정리하자면 총 3가지 역할을 하죠. 어떤 단어 뒤에 붙어서 앞에 있는 것의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단어 앞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누구의 무엇, 그러니까 whose ice cream처럼요. 아니면 그냥 whose란 단어 자체로 누구의 것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장 한번 쫙 만들어 볼게요. This is the man whose book is on the market.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말이죠. This is the man. 이 사람이 바로 그 남자다. Whose book. 그런데 그 사람의 책이 is on the market. 시장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좀 의역을 좀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들면은 이 남자가 시중에 있는 그 책을 쓴 그 남자다 정도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ose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This is the book whose content is good. 이게 바로 그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is good. 좋다. 그래서 이제 의역을 좀 하자면 이 책이 내용이 좋은 바로 그 책이다. 이런 의미로 사실상 쓰는 거고요. 의문문으로 야, 이거는 누구 책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whose book is this?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이건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whose is this?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보신 게 바로 whose의 정확한 뜻과 그리고 용법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렇게 역할이 많지 않죠? 이런 whose가 들어간 문장을 최대한 많이 보시고 또 이거를 이용해서 문장도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반복을 통한 숙달로 이걸 완전히 체화만 하신다면 사실 그렇게 절대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후에는 제가 꼭 이런 것들을 실제 영작이 되는데 적용하는 그런 컨텐츠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Chihoju, junior in TESOL from South Korea.